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토착 비리를 고발하는 신암행어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신암행어사 우리 허경혜 작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혜 작가입니다. 네, 우리가 신암행어사 얼마 전에 그 유탐사 개국 1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네. 상당히 그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다라고 아주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신암행어사가 사실상 그 허경혜 그 작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첫 물꼬를 트고 난 뒤에 계속 제보가 지금 우리 허 작가한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평창에 이어서 우리가 수협중앙에 했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순창, 추모공원 부지 변경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아산으로 가보는 거죠. 네, 이 신암행어사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전국을 다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취재차 가는 거지만 그 지역색도 느낄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감 어린 말씀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즐겁게 힘든 순간도 넘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아산의 그 LH가 이제 그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토지 보상을 둘러싼 비리를 고발하는 건데, 네. 그에 앞서서 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 보죠. 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그 장모 그 최은순 씨가 그 아산 그 배방면이라고요. 그 삼성의 그 디스플레이 그 신도시 조성한 옆쪽에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 부지를 약 한 3년 전에 토지 보상이 시작되기 전인 3년 전에 2021년도에 그 30억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네. 경매로. 네. 그리고 난 뒤에 3년 뒤 2004년서부터 2005년 사이에 그 LH로부터 토지 보상비로 132억을 받죠. 그래서 3년 만에 무려 102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오늘 우리가 이 소개해드릴 이 토지 보상 비리를 둘러싼 이 지역은 윤석열 장모가 대박을 터뜨린 곳에서 굉장히 아주 가까이 거의 인접 지역이죠, 붙어 있는. 네,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아산시에서 교통부가 조성하는 아산시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인데요. 우선 면적부터 어마무시합니다. 네, 면적이 100만 평. 네, 100만 평이라 그러면은 언뜻 어느 정도 넓인지 저희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축구장 500개 면적에 달한다. 네. 굉장히 큰 500개 면적. 네,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아산시에서 여기에 이제 주거, 그 다음에 산업, 인구가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전략 및 이런 걸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나 조금 이제 어떤 비리나 이런 게 개입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을 올해 초에 대전일보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 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 토지주들이 LH 추천 간평사 불신 팽배하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보면은요, 이 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LH와 토지주들이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장은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요 아산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2지구 여기에 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LH 추천 감정평가사가 어떤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들의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나라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우선 뭐 LH 쪽에 유리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겠죠,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자신의 산 땅을 이제 LH가 개발한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수용을 했는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결국 헐값에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LH가 그 네. 감정평가사를 네. 통해서 지금 땅값을 좀 후려쳤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저희 이 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감정평가사가 어디인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선은 1구역, 2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1구역의 감정평가사와 2구역의 감정평가사가 다릅니다.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요. 사업시행자 LH 측에서는 1구역의 감정평가사를 제1감정평가법인에 맡겼고요. 네.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A1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LH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중앙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대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우선은 1구역과 2구역에 그 LH 측, 그 사업시행자 측의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 다 문제를 지금 주민들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우선은 1구역의 사업시행자 측의 감정평가법인인 제1감정평가법인에 좀 비리가 있다. 여기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1감정평가법인도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 지사가 있는데 이 지역이 아산이다 보니까 충남지사에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1감정평가법인이 아주 큰 법인인가 보군요. 예, 감정평가법인 중에 가장 큰 법인이라고 가장 큰 하더라고요. 법인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충남지사에다가 이제 LH에서 맡긴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1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제1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의 구성원 현황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8명 정도의 감정평가사들이 소속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경모 씨,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성만 남겼는데요. 이 경모 씨, 감정평가사 경모 씨가 그 이지구 중에 1구역 감정평가 일을 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박모 씨, 여기 같은 그 평가법인에 소속된 박모 씨가 같은 1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LH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제1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물론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 제1감정평가에서 예전에 지사장까지 지냈던 감정평가사 박 씨. 지냈군요. 예. 박 씨가. 네,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네, 예전에 나이가 70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지사장까지 지냈던 박모 씨가 이 1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같은 감정평가 법인에 다른 감정평가사가 했더라고 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주장인 거죠. 네, 이거는 뭐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1구역 감정평가를 맡은 평가사 입장에서는 동료의 땅값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이제 공정한 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조금 좀 어렵죠. 가능하면 뭐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평가 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사실 교체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LH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이 제1평가법인에다가 보상가를 지금 평가를 맡긴 모양입니다. 네, 제가 LH에 취재를 갔을 때 이 지금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 넓은 땅의 토지 소유자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느냐. 네, 제1감정평가법인에 그 감정평가사들이 땅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단지 여기 같은 감정평가법인에 연로한 예전에 지사장까지 지냈던 다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소유했다. 단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 중에 좀 밝혀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짜로 이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모 씨가 이 1구역의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 그 감정평가사 박모 씨가 이 땅을 62번지예요. 여기 그 동산리라고 하는 곳인데 1구역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그 땅 중에
한 필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혼자 소유하신 거 아니고 공유자가 이 박모 씨까지 해서 7명. 7명. 네, 7명이 이렇게 공유해서 18년에 이 땅을 구매를 합니다. 네. 네. 22년에 이 땅이 원래 답이었거든요, 답. 네. 네, 답이었는데 논이죠, 논. 논이구나, 논. 답이니까. 네네. 네, 논이었는 땅을 대가 대지더라고요. 대지죠.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어유, 그러면 뭐 땅값이 엄청 튀었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지목 이따 변경 공시지가도 좀 확인해 드릴 건데, 네. 18년에 박모 씨가 6명과 함께 이 땅을 구매를 하고, 네. 22년 1월에 지목 변경을 했는데, 이게 뭐 그냥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은요. 네, 사업 시행 그 신고를 하기 전에나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땅은 특이하게 사업 시행 신고 이후에 지목 변경이 됐다라는데 의문을 저희가 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일단 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단 2020년도에 LH가 이 네. 사업 고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 고시를 하기 불과 2년 전에 이 땅을 그렇죠. 취득을 하죠. 네, 그럼 뭔가 그 개발 정보를 좀 미리 그 입수하고 이 땅을 네. 매수했을 일단 가능성이 좀 네, 있어 보이고, 이 땅을 매수할 당시에는 지목이 그 답이었는데, 답. 네, 논이었는데 이후에 그 사업 시행자인 그 LH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LH가 이 그렇죠. 지목을 네, 네, 대지로 바꿔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일단 LH로부터 굉장히 큰 특혜를 네. 입은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요 과정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낸 과정이 있는데요. 네. 요게 지금 뭐 그 부동산 투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산탕정 이지구는 한 대략 2010년도 그때부터도 말이 많았던 네. 일단 투자 여기서- 열풍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가장 여기서 그 핵심적인 의혹은 LH가 왜 그 이 감정평가를 맡긴 이 법인에 소속돼 있던 박모 씨한테 그렇죠. 지목을 변경해 줬을까? 이제 지목을 변경해 주면 논을 이렇게 대지로 바꿔주게 되면 당연히 땅값은 상승하고 네. LH 입장에서는 이 땅을 수용할 때 보상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LH가 이 박 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면서 지목을 변경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박 씨 입장에 박 씨는 또 LH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자기 땅 말고 포함해서 이제 그 1구역 내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한 거죠. 받으니까. 그 법인에서, 소속된 법인에서. 그러면 일단 그 다른 1구역 내에 다른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야, 박 씨는 저 LH가 지목 변경해져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고 결국 LH가 원하는 대로 예, 땅값을 좀 후려치는 뭐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렇죠.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네. 의혹을 말씀을 전해 들으신 거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신 등기부 등본에만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62번지 일원에 대다수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 이 감정평가사 박 씨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총 몇 평? 1,100평을 소유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말고 저희가 살펴본 건 이건데 이거 말고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다 떼서 확인을 했는데, 네, 62번지 1원에 뭐 0번부터 해가지고 1번지, 6번지 해가지고 16번지까지 다 박 씨 외 6명의 공동 소유였고요. 네. 그래서 이 집원으로 하면 13개 집원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게 평으로 하면 1137평 네. 약. 네, 요거를 소유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37평이 그 논에서 대지로 그렇죠. 논도 지목이 있고 밭도 있었는데 다 대지로 지목 변경이 지목이 된 거죠. 변경됐으면 뭐 네. 이 자체로 엄청난 이제 시세 차익을 평가 네. 차익을 지금 얻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박 씨가 이 땅을 구매한 18년도부터 올해 24년도까지 1월을 기준으로 이 땅에 이제 한 집원만 모든 집원 13개 집원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대표 하나만 집원. 네, 대표 집원 하나만 저희 공시지가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62-1번지 박 씨의 소유의 토지 물론 공유자가 6명 더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를 공시지가
공시지가 변화를 한번 보았는데요. 네. 박 씨가 18년에 구매를 했잖아요. 네. 18년에는 이 땅이 평당 40만 원 정도였어요. 40만 원.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8월에 LH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22년 8월. 네, 그래서 8월이니까 22년 1월 말고 아무래도 22년도에 더 가깝겠죠. 8월에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2년에 보시면은 343만 원.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승한 거를 알 수 있고요. 올해 24년도만 봐도 네, 365만 원. 근데 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2022년 대지로 왜 1월 달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요. 1월에 지목 변경이 있었어요. 네. 아까 보셨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아하. 22년 1월 7일 날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값이 오르는 거죠, 공시지가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2018년 1월 달에 네. 박 씨가 이제 이 토지를 이제 취득할 당시에 네. 그 40만 원 정도 했었죠. 네, 2019년도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2020년도에도 뭐 조금 오르긴 했으면 큰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 8월 달에 그 LH에서 이걸 사업을 고시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고시했다는 거죠. 네, 네, 예, 사업 부지에 이제 편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 1월 달에 72만 원이니까 그 2018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지금 뛴 거죠. 근데 달로 볼 때 21년 8월에 고시가 났기 때문에 아직 그 반영이 되기 전이에요. 2020년 8월 아니에요? 20년 8월에. 8월에는 57만 원. 고시가 됐으니까 네네. 2021년 1월 달에는 그렇죠. 올랐죠. 사업 고시 영향이 이제 반영이 된 땅값으로 보여요. 네, 거의 2배 가까이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월 달 149만 원은 이제 지목이 변경되기 전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이제 지목이 변경된 후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지목 변경만으로만 봐도 2배가 넘는 가격이 사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 고시가 되기 전에 40만 원인 땅이 사업이 고시가 된 이후에는 72만 원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지목이 변경이 되면서 343만 원까지 뛰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한 10배 가까이 네. 뭐 9배 정도 네. 일단 이 땅값이 급등을 했다. 박 씨 입장에서는 뭐 토지 투자에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박 씨 입장에서는 이 넓은 그 이지구, 탕정 이지구가 얼른 이제 개발이 되고 보상이 나고 이렇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멈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분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탕정 이지구의 토지주들이 모여 있는 그 협의체 단톡방에서 박 씨가 그 내놓은 의견들을 보면은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이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내용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대로 보상평가액이 잘 정해져서 사업 진행이 되고 싶은데 이분은 땅값만 9배가 뛰었기 때문에 굳이 네. 대출금이자 갚기 힘들면은 저 땅을 그냥 팔면은 네. 팔아도 또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도 네. 충분히 다 그 기존 대출은 다 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네, 너무 지나치게 엄살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토지주 협의회 그 단톡방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이제 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한 200만 원을 받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 이상을 받고 싶은 평당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액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니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수용 안 되고 그냥 딴 데다 그냥 팔아도 이거보다 더 받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씨는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에 대한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밑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보상 금액 낮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보상받아 실망한 적 한 번 없어요. 이분은 그러면 이런 토지를 사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여러 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선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난 2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자꾸 이제 주장들 하시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식으로 200만 원을 주장했다가 그럼 한 500만 원 주장하시죠.
그런 식으로 했다 사업 취소 쪽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대출 이자도 못 갚고 힘들고 경매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절대 보상금액 낮지 않을 거니 제가 경험해 봤더니 실망한 적 없더라고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이 조금 좀 겹쳐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이 네네. 이 왼쪽 맞는데?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요 단톡방에 또 다른 이제 박 씨가 쓴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시간이 끌어서 늦어지면 그러다 사업이 취소되면 보상받을 토지 주민들만 죽어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투쟁해 봐야 솔직히 말해서 보상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한시바삐 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네, 거의 뭐 LH 입장에서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제가 예전에 사문리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한 17년 동안 보상 한 푼 못 받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17년 전 대책위원장이 정말 원망스럽네요. 네. 네. 거의 이렇게. 뭐 토지주들을 쥐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토지주 입장에서 쓰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LH 사업 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본인은 지목 변경까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평가사 박 씨가 소유한 땅이, 그 토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아주 큰 도로 있죠. 편도 한 4차선으로 보이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였고요. 막상 그 토지를 가봤더니 건물들이 이제 이게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땅이다 보니까 1층짜리 조립식 건물 같은 건물들이 크게 3동이 지어져 있었고 그 동마다 모든 상가가 이미 이렇게 다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곳은 일단 지목 변경이 되면서 네. 그 잭밭을 터뜨린 것인데 네. 지목 변경은 사업 시행자인 LH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LH가 지목 변경을 해줬다라고 네. 봐도 되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박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근무하는 제1감정평가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네. 네, 보시죠. 경규 선생님인가요? 아, 그분도 이사님이세요? 박 이사님 총무이사님이시고. 그 경비 총무관이 앞으로 경우 이사님이 그 아산팀의 이직으로요. 그 토지 평가를 하셨죠. 평가하시는 경우 네, 네. 그분도 지금 공식에 나가 계시고. 그분은 다른 출장물 때문에 나가시고요. 박 이사님은 공시지가 때문에 나가시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평가를 담당한 평가사와 경모 씨. 그리고 토지 소유주 박 씨가 네.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바빠서 출장 중이시다, 외근 중이시다라는 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등기부 등본상에 그 감정평가사 박모 씨의 그 소재지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소재지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어디였을까요? 네, 인정이에요. 예. 이게 102호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선생님 계신가요? 같이 근무는 안 하고. 여기 주소지가 연루돼 있어요. 아, 주소나 여기를 해놨을 수 있는데. 그 어떻게 일을 되시는 연애해서. 계신 거예요? 여기를. 예전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제가. 네, 주소를 그냥 안 빼신 거 같아요. 선생님 여기 이 부동산에서 일을 주소를 일로. 주소만 일로요? 일도 하셨었고. 원래 여기 건물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가.
너무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 제1평가법인에서 그 박모 씨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외군 중이시다라고 해서 못 만나가지고 등기부 등본상에 박모 씨의 그 주소지를 찾아간 건데 거기서 그 제1감정평가법인에서 굉장히 근거리예요. 길 하나 건너서 조금만 한 50m만 가면 보이는 상가가 있어서 어떻게 상가에서 저기 주거를 하시지? 라고 봤더니 네,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이 주소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의 말이 예전에는 여기서 뭐 근무도 하셨었다. 그랬다가 다시 말을 건물주였다는 거 바꾸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상가를 소유한 분인 거에 확인이 됐고요. 네, 여기서 뭐 일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왜 근데 그 본인의 주소지, 그러니까 저 땅을 취득할 당시에 이제 위장 전입된 주소를 가지고 땅을 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를 소유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박모 씨한테 나중에 어렵사리 전화 통화가 돼서 여쭤보았더니 여기를 팔으셨대요. 팔았다. 네, 그래서 주소 이전을 안 신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위장 전입은 아니죠. 등기 정리를 등기상에 나타나는 주소지를 정리하지 않았다. 네, 그런 그렇죠. 상태군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탐사물 광고가 있네요. 아, 광고가 있습니까? 네. 이 다음이 이제 결국 박 씨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죠? 예. 저희가 여러모로 지금 보신 것처럼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자, 이 박 씨가 어떻게 이 땅을 취득했고 또 어떤 경위로 그 지목 변경의 그 대박을 터뜨리시고 지금은 또 어떤 생각으로 다른 토지 소유주들의 땅을 지금 평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기 전에 잠깐 저희 뉴탐사의 광고를 좀 전해드리고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뉴탐사의 구독자 여러분. 저희 뉴탐사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저희 유튜브 뉴탐사에 접속하셔서 더보기 링크를 눌러주신 후 뉴탐사물을 클릭해주시면 뉴탐사물에 접속됩니다. 뉴탐사물은 회원제로 운영 중입니다. 비회원은 제품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의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 로그인을 할 경우 자동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되어서 추후에 새로운 소식이나 혜택 등을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공지사항에는 뉴탐사물에서 진행하는 혜택 혹은 다양한 소식을 올려두었습니다. 브랜드 기획전은 뉴탐사물에서 준비하는 이벤트 및 특가전 등등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자주 애용해주세요. 뉴탐사물은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제품과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더욱더 힘이 됩니다.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뉴탐사물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보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감정평가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그 본인이 본 그 회사에서 감정평가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규정에는 있는지 저희가 감정평가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감정평가법 제25조 2항에 보면은요, 네, 그 감정평가 법인 등,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그 법인이나 사무소 등은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본인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나 아니면 친족 소유 땅을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밖에 이제 불공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박 씨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제 동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여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공정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강 기자님 말씀과 똑같이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예전에 지사장까지 역임을 하신 분이고 예, 굉장히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하니 그 후배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영향력을 좀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있어서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직접 제가 감정평가 협회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 한번 여기 그 감정평가 협회에서도 요 상황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감정평가 기준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에요. 예, 그 거기에 있는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좀 애매한데요. 저희는 근데 법에 불공정한 평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평가사는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당한 엄밀하게 개입이 있을 수 말하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뭐 네. 저랑 같이 근무하는 다른 평가사가 평가를 했어요. 네. 그 평가사가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뭐 소유했다니까. 네, 몰랐을 뭐,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예.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땅 갖고 있어도 뭐 제대로 네. 평가하셨다고 그 평가사님이 양심에 걸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희가 무조건 이거는 뭐 좀 이건 뭐랄까 심정적으로 뭔가 있어 물증은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좀 저희도 항상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오진 않아요. 네. 네, 좀 애매한 경우라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라는 답을 들었고요. 네. 본인 이 감정평가사 협회는 이런 문의는 없고 이런 문의를 정확히 하고 싶으면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 거기에 문의를 하라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분의 답변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감정평가법 자체가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소유한 땅 자기가 평가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자기가 소유한 땅을 자기가 소속된 이 법인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거는 네. 사실상 눈 가리고 뭐 아웅이잖아요. 아웅이죠. 자기가 평가 뭐 네. 하는 거나 큰 뭐 다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를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은 이 감정평가법상에 자기가 소유한 땅을 감정평가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 조항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에 저희가 질의를 남겼습니다. 네, 그 질의에 따른 그 회신 답변을 한번 보시면은요. 질의는 해당 감정평가 법인 내에 해당 지구 토지를 소유한 감정평가사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의였고요. 이거에 따른 부동산 평가과의 회신 내용은요. 대상 물건이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친족의 소유이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저희가 아까 봤죠. 그 법에 법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런 경우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 물건이 담당 평가사 소유 또는 친족 소유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불공정한 감정평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그런 게 담 넘어가듯 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질의를 했으나 뭐 답변은 두 군데 다 이렇게 부정확하고 애매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자신이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상식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보냈는데 여전히 국토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이 해당 시행사인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게 민원이 들어간 건이거든요. 네. 저희한테 제보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LH공사 천안 사업단을 가서 직접 질의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혹시 법무부 평가법인의 직원이
여기 토지를 갖고 있다. 이것 때문인 거잖아요. 이걸 일부 주시면 됩니다. 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뭐 유권해서라도 유튜브에서 다 나와 있는 거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지금 말을 하니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본인들 건 얘기를 안 하는 게 여기 지금 A1이라는 평가사가 또 있어요. 네네. 근데 토지 소유주. 여기 지분에도 A1 평가사가 또 있어요. 네. 그럼 토지주 추천 평가사가. 토지 추천 평가사도 여기 땅이 있다고. 네. 근데 그분들은 아무튼 어쨌든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뭘요? 여기 감정평가 안 했잖아요. A1에서 했어요? A1 했잖아요. 거기 담당자예요. 두 분 다 A1이랑 J를. A1이랑 J. 저희가 네.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지침 내부적으로 이 평가 구역이 있으면 내 책이랑 협의를 해서 이거를 한 사람이 할 건지 두 사람이 할 건지, 그러니까 네. 한 사람 두 사람이라는 거는 토지주 저 시도지사까지 해서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 3개 기관이 이거를 하나로 평가할 건지 한 사람씩만 뽑아서 할 건지 네. 두 개로 할 건지 협의를 해서 저희는 1구역, 2구역 대충 이 정도로 나눠서 네. 1구역, 2구역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A1하고 J를 했고 네. 여기 대화하고 중앙이 했습니다. 25조 네. 2항에 보면 이 평가사 소유 또는 친족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진 않나요? 그걸 제가 판단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 건 근데 아니고.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는 데 따라서 네. 그 물건이 담당 평가사가 아니고 소유 친족이 아니라고 하면 네.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카스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입찰을 통해서 저희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선정할 때 카스라는 저희 LH 들어가시면 인터넷 네. 어디서든지 LH 카스를 치시면 네. 평가업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그 공고의 기준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서 뽑는 거지 네. 저희가 이렇게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후 대처는 이게 맞게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계시다는 건 이 사실을 아셨다는 거잖아요. LH에서도. 대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고요. 네네. 대책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은 따로 하신 거 대체에서 없으세요? 문제를 안 삼았어요. 네. 문제를 특별히 안 삼았다. 그 문제를 삼아도 우리는 이걸로 답변하려고. 네. 그 민원이 들어간 건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국토부 그 평가과 부동산 평가과에서 한 그 질의 회신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민원을 대응을 할 거다라는 답변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그 제1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여기 구역에 그 감정평가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그 이런 대답을 하죠. 그 공무원이 LH 공무원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측에서 선정한 A1이라는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사도 그 같은 토지의 공동 소유자 중에 하나인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냐라고 저에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 조금 사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 토지 소유자 측에서 선정한 A1이라는 감정평가 법인은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특이하게 경기도, 경기 남부 그 수원에 있는 A1 감정평가 법인에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말한 그 정모 씨 감정평가사 정모 씨는요, A1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맞는데 그 수원이 아니라 충남지사에 있는 분이세요. 충남지사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들이 맡긴 경기 지부의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뭐 더 취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공무원은 왜 그러면 토지 소유자 측의 감정평가사도 그 땅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막 한 거죠. 솔직히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A1. 자, 그러면 이제 네. 정리하자면은 이제 A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가 네.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맞아요. 예, 같은 그 아까 박모 씨랑 그 같은 토지 공유자가 6명이 더 있었죠.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네, 정모 씨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분 정모 씨 입장에서는 이미 지목 변경을 통해서 LH의 승인을 입은 건데 네. 그분이 만약에 토지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그분한테 평가를 맡겼다 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들보다는 LH 쪽의 입김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분은 평가에 참여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지사가 아니에요. 그 지사가 네, 아니니까. 그 정모 씨는 충남지사에 근무하고 A1. 네. 토지 소유주들이 맡긴 거는 경기 남부지사예요, A1. 네, 다른 회사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좀 되게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박 씨하고 네. 같이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또 토지 소유자를 대신을 해서 네. 평가하는 그 법인에 네. 뭐 지사는 다르긴 하지만 네, 지사는 다릅니다. 예. 그럼 계속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평가 법인뿐만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평가한 네. 법인도 네. 뭔가 이 공정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네. 다 뭔가 LH로부터 지목 변경을 통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이미 거둔 네. 그런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또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법인에서 네. 평가를 진행을 하는 네, 거죠. 여러모로 좀 구리구리한데요. 그래서 이 LH 담당 직원에게 또 하나를 간 김에 물어봤는데요. 이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탕정 2지구가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잖아요. 네. 2구역의 LH 시행사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중앙인데 이 들은 바로는요. 이 중앙에서 몇 년 전에 가감정 탁상 감정이라고 하죠. 가감정도 했고 올해 봄에 있었던 본감정도 같은 업체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금액까지 일치를 한다는 거죠. 가감정이랑 본감정이 그렇게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이상하네요. 않느냐. 그것도 이상해요. 예,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감정하고 본감정은 사실 서로 다른 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렇죠. 애당초에 가감정이 잘 됐는지를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가감정을 맡긴 곳에다 본감정을 맡기면 네. 당연히 감정 했던 입장에서는 자기네 본감정이 만약에 평가가 달라진다면 처음에 자기네가 평가를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냥 가감정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좀 할 테니까 본감정도 맡겨주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그렇게 감정평가 법인이 그렇게 작습니까? 아니요, 많아요. 여러 군데 굉장히 많아요. 법인도 있고 그냥 일반 개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의 카스라는 감정평가사 입찰 네. 공고 네.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신청해서 뭐랄까 뺑뺑이 돌리는 과정을 주민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전자추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자추첨을 통해서 했다고만 얘기하지 전자추첨을 해서 실제 전자추첨했는지가 네. 증빙으로 남아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네. 어떤 주민분 중에 한 분은 본인들이 전자추첨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중앙이 나올 때까지 돌렸단 말도 있던데 이런 얘기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자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선정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렇죠. 공정한 평가를 이제 해야 할 우려가 있는 네. 사실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발견이 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사실은 네. 이거는 이제 재척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네. 다른 법인을 선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가감정에서 하는 업체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본감정에서 그 추첨이 나오면 네, 강 기자님 말씀대로 여긴 했던 데니까 우려가 좀 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한 분 말로는 그 LH 대전 충남 본부장이 이 건으로 연수원으로 문책성 좌천 발령을 받았다라는 소문도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하시고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걸 확인했는데 그 LH에서는 확인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발령까지 자기네가 좌천성인지 그냥 정상 발령인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네, 좀 전에 방문한 LH 천안아산 사업단의 담당 직원에게 제가 이 부분 물어봤습니다. 가감정, 본감정을 둘 다 같은 업체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시죠. 근데 보통 이 가감정이랑 본감정을 하는 업체가 똑같은가요? 그걸 분석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감정이랑 본감정을 두 번에 걸쳐서 사업시 인가 전후에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감정가액을 하기 위한 걸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근데 가감정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감정 업체가 또 몇 년 후에 한 4, 5년 뒤에 5년은 됐겠다. 또 본감정을 또 했다. 네. 그거보다는 A 업체, B 업체 다른 업체의 가감정, 본감정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그거를 신경 쓰고 얘들 제한을 두고 입찰을 참여 못하게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 충청도에 있는 평가사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한을 두는 게 토지 소유주 시도지사 평가사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정된 분만 다른 업체가 선정되게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여기에 뭐 가감정을 했든 어디 평가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도 이 LH 일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데도 이 도시개발하거나 할 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저희 모릅니다. 네. 그거 하실 때도 이렇게 가감정, 본감정이 같은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몰라요. 많거든요. 이거 데이터로 되지도 않고 데이터로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으세요? 아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네. 저 혹시 근데 저 본감정 한 것도 전자추첨으로 한 건가요? 그렇죠. 가감정, 본감정 다 이렇게 전자추첨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카스를 통해서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확률상 거예요. 이 가감정을 했었던 법인이 본감정에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네. 다시 선정되는 것은 확률상으로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희박할 텐데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중앙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렸다라는 그런 좀 우스개 비슷한 진실 어린 말씀을 하지 그러면 않으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주민들 들더라고요.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평생을 걸쳐서 이룬 자산인데 네. 이걸 지금 사실상 LH의 입김에 휘둘리는 네.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LH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했듯이 그 A1 감정평가 법인에 그 경기 남부지사에서 여기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경기 남부지사에서. 네. 그럼 거기에서 말한 그 아까 감정평가사 박 씨와 공동 소유한 정 씨. 씨가 정말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정말 여기서 이 감정평가에 참여를 했는지 확인해 보았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A1 감정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문의 좀 드릴게요. 제가 찾는 감정평가사 성함이 선생님이신데요. 네. 네, 선생님이 A1 감정평가 법인에 근무하는 건 알고 있는데, 네. A1도 전국적으로 여러 지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수원에 근무를 하시는지, 그거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는 안 계세요. 여기 A1 그 수원에 있는 그 경기 남부지사에는 감정평가사라는 분은 안 계시나요? 네. 예전에라도 혹시 근무하시진 않으셨을까요? 네. 예전에도 없으셨어요? 네. 한 4, 5년 전에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LH 담당 공무원은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답변을 돌려 막으신 게 아닌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 측의 감정평가사도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A1에 있는 그 충남지사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맡긴 데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2020년 8월에 났고,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사 박모 씨, 정모 씨가 소유한 그 땅은 22년 1월에 대지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그 이후에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아산시청에 저희가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지목 변경을 한 걸까요? LH에서 사업시행 고시를 해요. 네. 지구 고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시행 고시가 되면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시가 아니라 시행신고가 돼야 저희 대장이 21년 12월 2일 날
이거는 지목변경 했을 때 의견을 물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21년 이후에 한 거잖아요. 네. 지목변경 이게 보통 안 되잖아요. 그쵸. 이 공문이 있는 거 봐서는 LH에서 신청을 했네요. LH에서 신청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요 땅에 대해 시행 신고가 되면 네.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민원을 뭐 요청을 해가지고 LH에서 저희 쪽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거죠. LH 측에서 요 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여기 지목 변경을 해달라. 원래는 안 되는 건데 21년에 저희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네. LH라는 사업 시행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된 거죠. 네. 네 LH에서 지목 예상했던 변경 게 신청을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동의를 한 정도가 아니고 저번 얘기에 따르면 그 해당 토지 소유주 그 박 씨 등의 이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네. LH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다고 좀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민원을 신청하면 다 LH에서 해줄까요? 그러니까 LH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인 박 씨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지목 변경을 그렇죠. 지금 보니까 LH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LH에서 신청을 했다. 근데 네. LH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지목 변경을 해주게 되면 박 씨뿐만 아니고 다른 토지 소유주들도 나도 네. 그럼요.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걸 뻔히 잘 알죠.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목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본인들이 그 보상 금액이 보상 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LH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거 배임 행위거든요. 그렇죠. 사실상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런 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과연 저런 LH에서 지목 변경을 해줬겠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만을 갖는 거고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로 보여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 측에서 그 지목 변경을 해주면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다 지목 변경 해주실 겁니까? 네.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땅에 대해서는 시행 신고 이후에는 LH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신청을 LH에서 그렇게 해줬는지 저희도 아산시청에 방문해보고 진짜 참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담당 아산시청의 그 토지관리과 담당 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저희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LH에서 해줬는지 제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 보니까 LH에서 이 신청한 서류를 봤거든요. 그래서 신청했군요. 예, 우연치 않게 저희가 이게 방송을 매개로 한 보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잘 찍혔어요. 그래서 아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그 찍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제가 이제 민원 취재차 왔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LH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 시행자 LH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거를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빠르게 보더라고요. 그 서류는 크게 3개장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게 멈춘 화면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제 몇 호로 지형도 및 사업 인정 고시되어 시행 중인 아산탕정 2도시개발구역 관련 당해 사업 구간의 탕정면 동산이 62번지 1원 토지에 대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에 의거 부침과 같이 토지 이동 가로치고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21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21년인지 22년인지 요 날짜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무원은 21년 12월 2일에 LH에서 아산시 쪽으로 사업 시행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LH에서 이 땅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토지 이동 신고를 한 거예요. 신청을.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이제 그 민원에 네. 본인들이 이제 그 소극적으로 그 동의를 해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신청을 했군요. 지목 변경을 해달라고. 네네. 예. 그래서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 다음 그 컴퓨터 화면이 흘러가는 데서 이 신청서가 바로 진짜 그 땅이 맞는지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잠깐 보시면은요. 네, 역시 좀 흐릿하긴 하는데요. 네. 토지 이동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였고요. 여기서 제가 보면은 아까 감정평가사 박모 씨의 그 공동 소유인 땅 62번지 1원에 그 토지가 네. 전도 있고 답도 있었거든요. 논과 그렇죠. 밭이었어요. 지목 변경 전에는. 그 13개의 지번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네. 뭐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표적 특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저거.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박 다른 씨가 소유한 네. 땅만 골라가지고 지목 그렇죠. 변경을 해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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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서류는요. 한번 또 보시면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 그 땅에 대해 박모 씨가 소유한 그 땅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대지로 해줬잖아요. 네. 그럼 대지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하. 제1근린생활시설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제2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그 소유주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 알림. 네. 네, 이제 여기서 그 건물 지으셨으니까 네, 장사하셔도 되고 임대 네. 놓으셔도 되고 네. 네, 사용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준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을 받기 전에 이분들은 지목 변경으로 일단 임대 수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아까 그 상가를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한 2분 정도의 거기 이제 상인들을 만나 뵀는데요. 예, 임대료 착착 내면서 아직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체 사업 부지가 지금 100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체요. 이 100만 평 중에 지금 지목 변경이 된 거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딱 이 박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거는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건 알려주고 예, 않고요. 왜냐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정하게 취재 왔음을 밝히고 그다음 이 번지를 여쭤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의아함이 있다. 어떻게 지목 변경이 이렇게 22년 1월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차. 네. 본인이 봐도 이상하니까요. 예, 확인차 해준 거고요. 저는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만약에 네, 100만 맞습니다. 평 되는 땅 중에 네. 저 박 씨가 소유한 13필지 땅만 만약에 지목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사실상 저거는 LH하고 박 씨 간에 네, 모종의 딜이 네. 좀 뭐 있었던 거죠. 박 씨한테는 네. 지목 변경을 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네, 박 씨는 이제 그 대가로 LH에게 유리하게 토지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네, 딜이 충분히 이제 의심이 가능하고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법 네. 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좀 제재가 있어야죠. 제재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도 가능한 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박 씨뿐만 아니고 그 지목 변경을 통해서 큰 수혜를 받던 그 6명, 그렇죠. 나머지 6명들도 네.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공교롭게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토지 감정평가사. 소유자들에 의한 감정평가에 또 소속돼 있는 그렇죠. 그 지사는 아니지만. 지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더 의혹이 짙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네. 뭔가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는 뭐 박모 씨에게 여쭤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사리 네. 그 감정평가사 박모 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궁금증은 그거죠. 어떻게 지목 변경이 사업 시행이 이런 신고를 이루어진 이후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네, 박모 씨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동산리 땅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그 1구역, 동산리 1구역을 감정평가한 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제1감정평가 법인인데, 예. 이게 보통 가능한가요? 그거 국토부하고 LH에 질의해가지고 네. 질의서를 받아서 괜찮다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 아, 다른 사람이 평가했어요. 질의서 다 받아놨어요. 사업 인정 고시. 예. 사업 인정 고시가 난 다음인데 지목 변경을 하신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201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네.
2019년도 4월 5일 날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몇 번씩 취소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우리가 그리고 2019년 6월 28일 날 공사 착수 허가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전에는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아, 사업 인정 고시 20년 8월 전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고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업 인정 고시 이후는 이제 안 되는데 예. 사업 인정 고시 전에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건물을 지으면 네.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완공한 시점이 사업 인정 고시보다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등기부등본에는 22년으로 돼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이제 건물은 다 지었는데 건물 사용 승인을 못 받았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로 완공이 돼야지 네네. 도로하고 오폐수 관로 연결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건물을 다 지었는데 도로 완공이 늦어졌어요 자꾸. 그때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건물은 그 이전에 짓고. 그러고는 그러면 도로 완공이 떨어져서 준공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 아산시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지목 변경 신청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분은 뭐 엄청난 저분 말대로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몇 년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그렇죠. 가지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감정평가 법인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토지를 소유한 거에 대한 의아함을 질문했을 때는 국토부와 LH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가능하다. 회사에서 질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 지목 변경을 먼저 한 후에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죠. 이분은 건물을 먼저 져놓고 지목 변경을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게 지목 변경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사실 미리 건물을 짓는다는 건 그렇죠.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그 사업 시행 신고 이후에 지목 변경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재차 묻자 그 앞에 4차선 도로를 LH인가 아산시에서 해주고 도로가 준공되면서 자동으로 지목 변경이 됐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LH에서 신청을 해서 지목 변경이 된 걸 방금 전에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확인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 민원이나 뭐 이런 놓다는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자동으로 그렇게 됐다. LH의 역할은 이분은 애써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저희가 취재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답변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너무 구리구리하고 연루 의혹이 있고 정말 수사를 해봐야 될 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LH 본사가 있더라고요, 진주인가. 거기 이제 가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LH 본사에는 감사팀이 있어요, 감사팀. 감사팀에 이 건을 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제보를 했는데 그분의 답변은 뭐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조금 놀라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소유가 아니고요. 아, 그렇죠. 간평사 그 대표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냐 제품에 물어보니까 평가협회 질의회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아니면 문제 없다 이런 답변이 질의회신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거나 친족이 아니니까 뭐 된다라고 답변이 온 것 같긴 한데 이게 부당한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일단 저희 감사실은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처분하는 부서잖아요. 일단 감정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수행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질의회신 내용이 있고 직원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민원으로 이관을 한 거거든요. 고시가 난 이후에는 개인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도 이게 지목 변경이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신청한 서류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는 지목 변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취재 중에 확인을 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답변은 힘드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이분도 이 감사팀의 담당 직원분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앞선 질문은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한 대로 회신을 난 했다. 민원 이관을 시켰다라고 천안 아산 쪽으로 네네. 이관을 했다라는 답변이었고, 두 번째 저희가 아산시청에서 취재를 통해 확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처음 알게 된 내용이니까 답변을 못 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건 조금 문제가 되겠다라는 뜻의 그런 뉘앙스가 네,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답변을 못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시개발지구가 선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민들, 토지 소유주들이 뭉쳐서 이 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 대책위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9월 초에 여기 토지 평가액, 그 보상 평가액이 정해진 그 즈음부터는 활동이 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활동이 뜸해졌는지, 그 보상 평가액이 너무 만족스러웠는지 어쩐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의 위원장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불만이 있는 측에서는 LH와 제1간평사나 중앙간평사 그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연루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위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의욕이 없다는 것보다 그건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대책위에 나설 일은 아니다. 개인 일탈이라고 본다? 네.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 제보하신 분은 위원장님이 열심히 대책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같이 하시다가 오히려 9월 초에 보상평가액을 나왔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진들의 그 보상평가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나온 다음에는 활동을 멈추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도덕적으로. 위원장님은 아니, 평가액에 자기 것만-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아니,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수긍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쪽 토지 소유자 평가사가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당연히 사람 자기 기준에는 전부 만족할 사람 없고 서운하지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여기도 참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토지 대책위 위원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LH와 그 감정평가사의 짬짬이 의혹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비판적이셨어요. 9월 초 전에는 언론만 찾아봐도 이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 발표한 것 및 보도자료 발표한 것 및 있으셨어요. 근데 9월 초에 보상평가액이 잘 나오셨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하고 지금 간부진들 그런 소문이 소유한 있어요. 땅은 근데 그분들 적극적으로 부인은 하지는 않으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보상액이 적다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보상 그 평가액을 가지고 이 주민들을 사실상 이런 식으로 참 길들이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또 지울 수가 씁쓸합니다. 네, 사실은 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LH 천안 아산 사업단에 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아주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아산시청에서 확인한 부분이나 이런 지목 변경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천안 아산 사업단에 여러 번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 제 취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남겨달라, 전화를 기다리겠다, 저희가 보도를 한다, 반론을 언제든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저희가 방송 전까지는 달라라고 했지만 연락은 온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반론은 더 이상 들을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 위원장님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지만 보상 평가에게 불만을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확인하시죠. 그게 어떻게 감정평가액이 9월 초에 나온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집 눈 바로 옆에가 한 50m밖에 안 돼요.
어디에서 네. 50m요? 그 도로에서 50m밖에 안 도로에서. 되는 도로 그 인정. 주변 매매 거래 사례가 예. 보통 300에서 400 다 나왔어요. 10개도 넘어요. 매매 사례가. 그러니까 수용이 되지 않는 땅일 경우에 평당 예. 3,4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용이 안 되는 게 더 낫었네요. 이거 생각하면. 그런데 예. 저는 그 300만 원 최소로 잡고서 그 예. 반은 주겠지 한 네, 거예요. 네. 150은. 아. 근데 150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이게 LH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지. 아이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 논도 거기는 500씩 거래가 돼요. 아니 LH가 예. 또 100만 원 딱 평가해버리니까 예. 아니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150도 섭섭한데 네. 그것도 네. 150도 아니고 네. 아이 세상에 100만 원 평가해버리니까 요즘에 거기에 저 탄경역 뒤쪽으로 그 선문대학교 쪽으로 1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억울한 거는 뭐냐면은 네. 옛날에 숭례문에 불났었죠. 네네. 예, 그때 그 사람이 왜 불낸 거냐면은 네. 보상금을 적게 줘서 홧김에 신라통과 가서 불사지는 거잖아요. 불낸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네. 그 답답한 심정이 지금 불까지 그러니까 불이라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다른 소지 소유주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죠. 굉장히 좀 게 핫한 동네이기 때문에 네. 그 대다수가 농지인데 네. 농지 보상이 이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뭐 이쪽 저쪽 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다수가 이제 여기가 많이 집가가 상승한 상태고 네. 그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네.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네.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제 턱없이 부족한 이제 보상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게 개발이 된다는 이슈는 계속 있었던 거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예상가액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가액은 한 어느 정도셨어요? 저번에도 예전에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네. 그 평정 입지구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네. 한번 몇 년 동안 게시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그 현수막을 게시했었고, 네. 하다못해 최소 이제 좀 지역이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도 한 150만 원 선 네. 그 이상을 이제 예상했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뭐 15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으로 이게 이제 많이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이제 억울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감정평가액이 보상액이 좀 낮게 토지 소유주 주장들 예상보다 좀 낮게 설정이 됐다면 그 금액이 정해진 거라면 평가액이 그렇다면 LH가 보게 될 이득이 뭐 어떤 게 있나요? 그 LH는 당연히 이득이 많죠. 네. 일단 국가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네. 국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많이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아.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보상가액을 적게 해주면은 네. 그로 인해서 그 LH의 직원들은 네. 엄청난 성과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군요. 네. 그 앞서 얘기했었던 이 주민분들은 자기 땅 바로 그 옆쪽에 이미 그 한 300만 원 이상의 거래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이제 100만 원에 이제 수용이 당한 거고 지금 이제 도로에서 바로 한 50m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 박 씨 땅하고 뭐 입지 조건이 크게 또 다를 것 같지 않네요. 네, 오히려 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LH 쪽에서 잘 보인 사람들한테는 또는 LH 입장에서 뭔가 좀 매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후하게 그런 것 같아요. 평가하고 힘없는 주민들의 땅은 저렇게 이제 헐값으로 수용을 하고 그걸로 LH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보상비를 절약했다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주민들의 가슴은 이제 시커멓게 다 들어가겠네요. 네, 단지 뭐 성과급 잔치로 끝나는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구리구리한 게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0만 평이잖아요, 사업 부지가. 그렇죠.
100만 평이 제가 아까 얼핏 계산해 봐도 만약에 그 보상가액을 한 10,000원 정도를 낮게 평가를 하면은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면적이 넓으니까. 되면. 예. 근데 지금 저 주민분들은 최소한 한 150만 원 갈 게 지금 1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50 하면은 약 한 5천억 정도가 네, 절약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대가로 일단 이 감정 평가를 했던 사람들 몇 명, 그리고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이 대책위에 있는 간부들 몇 명의 땅들만 이제 코끼리 비스켓 나눠주듯이 그렇죠. 예, 조금씩 땅값을 더 쳐주고. 네.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LH에서. 그런데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그 토지 평가가 사실은 뭐 국토부의 지리회시나 이런 걸로 해서 얼렁뚱땅. 그렇죠.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막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크게 보면 제가 볼 땐 김건희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씨 효과. 네, 그런가요? 예, 명품 팩트리얼 수구조 사건 국민권익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배우자들은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어떤 선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선례가 남겨졌는데 오늘 이 사례가 그대로 문제없이 인정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감정평가사 직업 굉장히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땅을 자기만 평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자기가 소속된 그 평가법인에서 네. 평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선례를 네. 확실하게 남겨주는 거죠. 이게 다 김건희 효과로 네. 결국 이게 법 기술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이제 막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직접 오늘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이 보도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우선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을 잠깐 주시면 예, 제가 그 더탐사 노동조합의 네네네. 조합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네. 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9월 말에도 그 촛불행동 집회에 부스를 마련해서 1~2차 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쟁은 달달하게 9월에는요, 달달하게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서 저희가 그 쿠키 또 판매를 하고 뭐 나름 서비스 정신으로 좀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 댄스도 좀 추고 그랬었어요. 안 되는 몸으로.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노동가요죠. 바위처럼이라는 그 노동가요에 맞춰서 저희가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다들 바쁜데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뭐 이렇게 댄스도 좀 연습해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요. 요때 이제 뭐 시민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그때 그 촛불행동 집회의 부스를 통해서 이렇게 더탐사 노동조합 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도 다음 주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행진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1일 집은 아니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뭐 드시는 거보다는 시위에 참여하는 거,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하나라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잘 드시지도 않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 더탐사 노동조합에서 기념 굿즈를 좀 만들었거든요. 네, 요거를 조금 판매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했는데 그 바위처럼이라는 가사에 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짝구나. 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먼저 그 더탐사의 경영진의 그 매서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모한 그 부당 해고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거라는 결의에 찬 그 노래와 댄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안 되는 그 몸으로 또 다른 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노조원 중에 그
그 홍보 요정이 있거든요. 홍보 요정. 예, 네. 전예원 작가님이라고 네, 그분이 네, 저희를 연습시켜주는 댄스 강사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다른 곡을 해서 그 댄스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예, 다음 주에 그 10월 19일 토요일 날 촛불행동 집회에 오시면은요, 저희 더탐사 노동조합의 부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잘하지 못하지만 댄스도 구경하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굿즈도 판매를 합니다. 예, 네. 굿즈는 두 종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꺾이지 않는 펜, 더탐사 네네. 노동조합. 근데 그 옆에는 이제 컬러 손수건이에요. 그래서 투쟁은 깔끔하게라는 저희는 달달하고 깔끔하게 끝까지 투쟁하는 명랑노조 더탐사 노동조합이 될 거고요. 이 두 굿즈는 하나당 그 200개의 한정 수량만 판매하고 깔끔하게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날의 투쟁은요. 예, 그래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더탐사 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네, 우리 허경혜 작가 이 더탐사의 이제 해고 노동자입니다. 오늘 저희 신암행어사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충분히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숨겨진 그 비리들을 이제 파헤치는데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역량을 가진 노동자들을 언론 노동자들, 기록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하고 지금 열린공감 TV는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저희 뉴탐사를 거의 매일같이 비방하는 데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더탐사 노동자들이 다시 원직 복직해서 시민 언론을 개인 언론으로 만들고 지금 이 시민 언론을 망가뜨리고 있는 열린공감 TV에 다시 원직 복직돼서 그걸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더탐사 노동조합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암행어사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행어사에서 보도할 사건의 제보 tbop.new탐사.org로 지금 보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한동안 좀 제보가 안 와서 사실은 아이템 선정하는데 애를 먹은 때도 한 번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지, 뭐 알려지는 게 좋은 건지, 제보가 많은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저희가 모르는 토착 비리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토착 비리들이 지역의 토착 비리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저희의 그 적은 힘이지만 이 신암행어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밀히 취재하고 정확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 법이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법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짓밟고 비리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저는 이걸 다 김건희의 나비 효과라고 보는데 이런 지역에 감춰져 있었던 이 토착 비리들 오늘 또다시 고발합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죠? 네, 맞습니다. 네, 허경희 작가 수고하셨고 신암행어사 2주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